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볼 책의 제목은 내가 사랑한 동양고전, 김욱동 지음, 연암서가에서 23년 5월 15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번 책과 더불어서 같이 읽은 책입니다. 저자 소개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생략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서양 고전에서보다 동양 고전에서 제가 읽지 않았던 책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 70년대에는 서양 교육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양 고전에서 읽은 책들도 사실은 학창 시절에 읽은 것이 아니라 40 이후에 읽은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자가 뽑은 동양 고전 중에서 기원전에 쓰인 작품은 모두 9권입니다. 작품 제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파니샤드, 라마야나, 바가바드 기타 이 세 권은 고대 인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논어, 맹자, 도덕경, 장자, 산해경, 법구경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이시죠? 저자가 뽑은 동양 고전 중에서 나라별로 한번 볼까요? 인도 5작품, 중국 16작품, 일본 9작품, 한국은 20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라별로 작품 리스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인도 기탄잘리, 간디 자서전, 중국 도연명집, 이태백 시집, 두보 시집, 수호지, 삼국지연희, 서유기, 홍루몽, 삼민주의, 아큐정전, 생활의 발견, 일본 마녀슈, 마쿠라 노소시, 겐지 이야기, 바쇼 하이쿠 선집, 학문을 권함,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쇼몬, 설국, 금각사,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개원필경, 삼국유사, 동국이상국집, 퇴계집, 율곡집, 징비록, 열하일기, 목민심서, 금오신화,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청구영원, 송강가사, 동경대전, 무정, 진달래꽃, 임꺽정, 백범일지, 토지입니다. 그럼 몇 작품만 소개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에서 가장 먼저 길가메시라는 작품을 소개했듯이 동양 고전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작품은 우파니샤드입니다. 인류 문명이 처음 동이 틀 무렵 사람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강 주변에 둥지를 틀었다. 인더스 문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더스 강가에 처음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기원전 1500년에서 2300년까지 줄잡아 800년 동안 고대 도시를 건설하는 등 화려한 문명의 성을 쌓았다. 인더스 문명은 남쪽으로는 뭄바이,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동쪽으로는 델리에 이르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 문명 같은 다른 고대 문명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가장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인더스 문명은 갑자기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 그 원인은 물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자연 재앙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바로 이 무렵 서쪽에서 아리안족 유목민이 북부 인더스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 아리안족은 유목민이면서도 철제 무기와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였다. 아리안 문명은 인더스 문명과 비교해보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비록 뒤떨어져 있지만 문학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 무렵에 브라만교나 초기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가 크게 성행하여 아리안 문명을 흔히 베다 문명이라고 부른다. 베다 문명 혹은 문화가 낳은 자식이 바로 힌두교의 핵심적인 경전 우파니샤드다. 이 책은 인류 사상사에서 굵직한 획을 그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도와 동양에서 철학과 종교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불교나 자이나교뿐 아니라 인도에서 생겨난 모든 사상은 우파니샤드의 자양분을 먹고 자랐다. 우파니샤드의 뜻을 좀 더 풀어보면 좀 더 가까이 다가앉는다는 뜻이다. 이 책은 스승이 제자에게 대화를 통하여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파니샤드는 다른 고대 문헌처럼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 이렇게 구전되다가 기원전 600년경부터 산스크리트어로 집대성되었다. 우파니샤드의 저자들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있는 참다운 나, 즉 아트만이 우주의 근본 원리며 질서로서의 브라흐마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범아일여 사상이다. 범아일여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곧 해탈이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의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시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타고르가 간디를 위대한 영혼이라 부른 것처럼 간디는 타고르를 인도를 지키는 위대한 파수꾼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간디와 타고르는 다같이 인도의 국부로 우러름을 받는다. 타고르는 어릴 적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시집 아침의 노래와 저녁의 노래를 출간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는 일찍부터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문화 교류와 융합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910년에 출간된 기탄잘리는 가장 대표적인 시집으로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이다. 타고르는 1913년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풍부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중국 작품 중에서는 법구경을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법구경이다. 이 경전은 불교 경전, 자이나교 경전, 인도의 옛 문헌 등에서 명언인 19만을 뽑아 한 권의 경전으로 묶은 책이다. 이 경전의 성립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 원본은 인도의 고대어인 팔리어로 써있고 중국 오나라 때의 학자들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그 내용은 인간의 행동 규범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탐욕을 경계하는 구절이 유난히 많다. 법구경에서 힘주어 말하는 교훈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벗이나 이웃을 잘 사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엔 일본 작품 중에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보겠습니다. 정치가를 화폐의 초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많아도 소설가를 그 초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화폐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정치가가 아니라 교육자이거나 작가이다. 일본의 일천엔권에는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그는 국민 작가로서 일본 근대 문학의 토대를 굳게 다진 대표적인 소설가이기 때문이다. 그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처음에는 단편소설로 시작됐지만 뜻밖의 호평을 받자 장편소설로 발전시켰다. 이 작품에서 고양이의 눈을 빌려 좁게는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 넓게는 인간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고양이를 1인칭 서술 화자로 삼아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수법은 이 무렵으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일본 식당에 가면 마네키 네코라는 흰 고양이 인형을 진열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흰 고양이는 왼쪽 발을 드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과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애완동물이다. 이 작가가 만담처의 문체에다
일상생활을 도입하여 독특한 풍자 정신과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일본의 하이쿠 전통에서 힘입은 바가 무척 크다. 1867년에 태어난 이 작가는 일찍이 서구 정신을 호흡하고 서구 리얼리즘에서 예술적 자양분을 섭취하는가 하면 세기말적인 탐미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나스메 소세키만큼 온갖 장르와 문체를 구사한 작가는 일본뿐 아니라 외국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한국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개원 필경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유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까마득히 먼 신라시대에 활약한 학자요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을 만나게 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학구열이 깊어 겨우 12살에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6년 만에 당나라의 과거에 당당히 합격한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잠깐 동안 벼슬을 하다가 신라로 돌아오지만 이 무렵 신라는 최치원 같은 선구적인 지식인을 담기에는 너무 낡은 그릇이었다. 그가 기울어가는 신라 말기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무 10여 조를 써서 진성여왕에게 올린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최치원은 30살이 되던 해 당나라에 있을 때 지은 작품을 간추린 문집을 정강왕에게 바쳤다. 이때 바친 문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원필경이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이다. 이 작품은 우리 고전 중의 고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서자 취급받던 문학을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온갖 형태의 글은 모두 능숙한 형식미를 자랑하는 명문으로 뒷날 우리 한시문학에 끼친 영향이 무척 크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옛날을 추억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